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실행된 브렉시트와 함께 찾아온 영국 취업비자 이민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브렉시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브렉시트는 바야흐로 2016년 제가 영국 석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 당시 총리인 데이비드 카메론이 본인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 변화 자체가 Britain Exit의 약자로서 Brexit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어요. 데이비드 카메론이 그때 당시에 그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브렉시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브렉시트가 찬성표가 아주 미세하게 좀 더 높게 결과적으로 나왔고,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 일을 바탕으로 총리 옷을 벗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있어요. 이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사실 상당히 인정을 못 받고 총리가 된 이후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충만 겪다가 결국 또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브렉시트를 제때 빠르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테레사 메이 총리도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데요. 드디어 나타난 지푸라기 머리를 한 현재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 프라임 미니스터,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보리스 존슨이란 사람이 인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대표적인 브렉시트 찬성 지지자였고, 그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찬성표를 더 높게 얻고 브렉시트 찬성 캠프가 이기게 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먼 미래를 내다봤는지 브렉시트라는 변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총리 자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지푸라기 같은 금발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보리스 존슨은 결국 브렉시트를 완수를 했고요. 보리스 존슨이 당대표 겸 총리가 되면서 내무부 장관도 함께 바뀌었어요. 보통 영국의 정치 시스템상 새 총리가 들어올 때 그 총리가 각각의 장관 자리를 이렇게 내정을 하고 각각의 장관 자리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명된 홈 오피스, 한국어로 하면 내무부 장관이 되는데요. 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프리티 파텔이라는 인도계 영국인 여성 정치인이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분이 상당히 젊은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 프리티 파텔 장관 역시도 브렉시트 찬성파의 일원이었고, 본인이 내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민법에 큰 개혁을 가지고 올 거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지난주에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프리티 파텔이라는 내무부 장관 정치인은 상당히 강경한 우파, 극보수의 정치인이에요. 본인이 인도계, 부모님은 인도인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계속 내세워서 영국 내에서도 그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법이 변경됐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자법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브렉시트와 함께 변경되는 비자법이 영국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어떤 장단점이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가 블로그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변화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희소식이라고. 가장 결정적인 비자법 변경의 이유는 유럽인들의 이민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럼 영국인들이 왜 유럽인들의 이민을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영국인들은 많이 배운 가방끈이 긴 이민자들을 선호해요. 대부분의 유럽 이민자, 특히 동유럽에서 많이 넘어오는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호텔리어 등의 비숙련 노동 직종을 타겟으로 하고 영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본인들의 나라보다 임금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비자법 변경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더 이상 비숙련 노동자, 로우 스킬 노동자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목소리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학을 대부분 7, 80%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영국인들도 그런 로우 스킬드 잡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영국인들이 하는 말이 동유럽 이민자들, 저숙련 노동자 이민자들 때문에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고 본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홈리스가 되고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숙련 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도 얼마든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이민을 막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달라지는 점들이 뭐가 있나? 변경된 첫 번째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의 레벨이 낮아집니다. 영국 이민청에서는 모든 직업군을 총 8가지의 레벨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거 제가 구글에서 지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레벨 1, 2, 3, 4, 5, 6, 7, 8 이렇게 학력에 따라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RQF 레벨 6 이상의 직업군만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이민법 변경과 함께 오히려 이 레벨은 6에서 3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RQF 3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직업 목록들이라고 대충 매칭이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연봉 기준이 낮아집니다. 기존에 워킹홀리데이로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으시려면 연봉이 3만 파운드 이상 잡 오퍼를 받으셨어야 됐어요. 이 최소 연봉이 25,600파운드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연봉 조건이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변경된 제도 자체가 포인트 베이스 제도. 어떤 항목이 달성이 됐을 때 나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항목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연봉이 25,000파운드보다 조금 낮아도 다른 부분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티 파텔이 바꾼 점수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의 이 제도는 취업 비자에 지원하기 위해서 총 7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들면 자격 요건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 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잡 오퍼를 스폰서에게 받아야 되고 그게 20점. 그리고 두 번째 게 적정 수준의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어 점수. 이게 만족이 되면 10점이 되고요. 이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은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점수로 가산점을 받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연봉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최저 연봉을 맞추려면 2480파운드만 맞추면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산점이 여기 보시면 가산점이 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가산점을 더 받아서 나머지 점수를 채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이 세 가지는 필수 조건 50점을 달성하고 연봉 점수 여기 25,600파운드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되면 추가 20점을 얻게 되면서 총 70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0점을 받고 나면 지원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가산점으로는 이공계에서 박사학위를 했을 경우 추가 20점,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에 관련 박사학위가 있을 경우 추가점 10점, 그리고 부족직업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추가점, 가산점 20점 이렇게 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매달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던 개수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 개수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비유럽인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줄 때 이루어지던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는 제도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취업비자를 비유럽인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럽인과 유럽인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지던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없어지게 돼요. 이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뭐냐면은 비유럽인들한테 취업 비자를 줄 때 이 자리에 어떠한 다른 유럽인이 대체할 만한 좋은 후보자를 구하지 못했어 라는 걸 증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기간도 좀 오래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비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페널티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2021년 1월부터 도입되게 되는 브렉시트 후 이민법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국 취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저숙련 노동자를 취업 비자를 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본인의 실력과 경력을 충분히 쌓으시고 영국의 취업 이민을 도전하신다면 이 새로운 제도와 함께 더욱 큰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관련해서 간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